네, 현재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영상은 태평천군만을 진입한 조선군 명나라 탕생전 이성계가 중군을 거느리고 나하초와 직접 싸우다의 한 일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우측에 보면은 여기 태극기에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왼쪽에 보면은 이게 조선 태극기라고 한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중간에 태극이 이 수직으로 써 있죠. 그리고 이 8개를 보면은 이 4개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4개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왼쪽에 이 대륙에서 사용하는 이 8개를 보면은 이게 8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간에 태극의 모양을 보면 이 수직으로 된 거, 이것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국기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괴가 이제 숫자가 이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보통 청나라라고 알고 있는 그 나라가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할 때 사용한 국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왼쪽에는 태극 팔기도가 있고 중간에는 도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도끼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별자리가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끼는 우리나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도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자도끼는 하나에 행진할 때 주장, 자, 여기서 이제 주장이라는 거는 장수 중 우두머리 앞에 세우고 멈추며 장때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올라서서 명령하던 돌로 쌓은 대 앞에 왼편에 세웠던 사각형의 깃발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은색이라고 설명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이 별자리가 그려져 있고 색깔이 검은색으로 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조선의 자도끼라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태극기가 또 하나 보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중간에 태극이 보이는데 이것은 고리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고리라는 것은 저 고려를 의미하겠죠. 자, 태극의 모양이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것은 이제 고려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고리국이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위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대청 속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국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여기 대청이 이제 조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고려가 이제 대청에 이제 속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나라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대청에는 요 조선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고려가 이제 조선이 되고 조선이 이제 대청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나라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국기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왼쪽에 이 태극 이것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이것이 조선 국기라고 써져 있죠. 자, 이 국기는 일본 신문 신사신보 1882년 10월 2일자에 실렸던 조선 국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이 국기가 조선 국기라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청나라 외교문서 통상 장정 성안 휘편에 수록된 1883년 3월의 고려 국기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날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 국기라고 되는 거는 1882년에 되어 있고, 여기 청나라의 외교 문서에 나와 있는 통상 장성 성안 휘편에 나와 기록된 이 책은 보면은 1883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1년 차이 나기 때문에 이 국기를 사용했는 지역과 이 국기를 사용했는 지역이 이제 다르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이 8개를 그려놓은 태극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오른쪽은 태극기의 저번으로 알려진 규장각 수정의 억이다. 태극 8개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인터넷 검색하면 종종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왼쪽에 조선국기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 태평천국을 진압한 이 군사를 보면은 대륙에서 사용했는 이 국기는 괴가 8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조선국기라 되어 있는 거는 요 괴가 4개밖에 안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국기라 되어 있는 것도 4개이죠. 자, 그래가 언뜻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륙에 사용했는 괴는 8개인데 여기 조선국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왜 4개밖에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같은 국기야? 자, 이렇게 좀 묻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태극기 그림 발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 태극기보다 최소 2에서 3개월 앞서 1882년 5월 조미 통상조약에 개양 추정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조선일보는 제가 보기에 이 조선이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가 만든 그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 만든 일본 조선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이제 조선이라는 한자를 쓰니까 태조 이성계가 만든 뭐 조선일보겠지 이래 생각하는데 이 조선일보는 제가 보기에 이 일본이 만든 이제 조선일보를 그것을 이제 명칭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간략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가장 오래된 태극기 그림을 담고 있는 미 해군서 항해군 발간 해상 국가들의 깃발은 책 서문에 3,000부를 제작 각 기관에 분배하기로 1882년 7월 19일 상원에서 결의했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태극기 자료는 이보다 최소한 3개월 앞서 사용됐다는 이야기로 최초로 태극기가 1882년 8월 9월 특명 전 권대신 겸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돼 박용호가 처음 만들어 사용했다는 그 동안의 통솔을 뒤집는 결정적인 자료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태극기는 1300년도 그 범종에서 보면은 이 태극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극에는 원래 우리나라 고대 때부터 이제 사용해 온 건데 이 시대에 이제 나라를 이제 새로 이제 만들거나 그럴 때 이제 예전에 있던 태극기를 도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용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계속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박영호의 일기인 사화 기락에는 그가 일본으로 가는 메이지 마루 선상에서 미리 준비해 온 태극 8개도를 영국 영사 아스턴에게 제시했는데 영국인 선장 제임스가 너무 복잡해 식별이 어렵다는 의견을 8개에서 괴 4개를 뺀 4개도로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태극기는 다음 해인 1883년 3월 국기로 정식 반포됐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극기 전문가 김원모 당국대 명예교수는 해상 국가들의 깃발 태극기가 1880년 5월 22일 조미 수호 통상조약 당시 내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태극기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자료라고 말했다. 이 태극기는 고서점 아트뱅크의 윤형원 대표가 최근 입수한 자료를 26일 본지에 공개했다. 그동안 태극기 그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일본 신문 신사신보 1882년 10월 2일에 실렸던 조선국기 흑백과 청나라 외교문서인 통상 정성 안희편에 수록된 1883년 제작 고려국기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상 국가들의 깃발은 세계 49개 국가들의 국기를 비롯해 여러 깃발들의 채색 그림들은 수록했다. 책 국가들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태극기는 청나라의 국기인 황룡기 오른쪽에는 코리아 난에 기란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태극기는 청색이 좌측, 적색이 우측에 자리 잡고 있으며 흑색으로 그려진 공공감리 사계는 현재의 태극기에서는 좌우기가 바뀐 형태다.
자, 조선의 국기 사용에 대한 기록은 박영호 이전에도 있었다. 1882년 5월 조미수 통상조에게 당시 청나라의 종주국 특사로 파견돼 마건충은 조선의 청의 숙국이라며 조선 측이 청나라의 황룡기와 비슷한 청운 홍룡기를 개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정권 특사 스펠트 제독은 이것이 조선의 독립국으로 인정하라는 자신의 정책에 위배된다고 생각. 조선 대표적인 신은 김홍집에게 국기를 제정해서 사용한 것을 촉구했다. 이에 조선의 국기가 조약 당시 성조기와 나란히 개정됐다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미국의 성조기하고 태극기가 나란히 이제 개양됐다. 이제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아메리카 대조선 주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보면 그 초대권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 이제 초대권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태극기하고 이제 성조기가 나란히 이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아메리카에 뭐 조선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사실 아메리카에는 조선이 없죠. 거기는 부상 중국이 있었죠. 예전에 우리 선조가 지어준 나라 이름 부상이 있었습니다. 자, 김원모 당국대 명예교수는 1883년 고려국기와 태극 모양이 흡사하다는 단점에서 태극기의 원형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며 교회의 좌우가 바뀐 것은 조약 당시 깃발 뒤편에서 그랬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미 통상조약 당시의 국기가 8기에 기였을 것으로 봐온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박영호의 사학기락 기록에 너무 구체적이어서 의아하다 하면서도 이 책에 적힌 출간 연도가 실제로 출간된 시기와 일치한다며 태극기의 사용 시점이 훨씬 올라가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앞전에 설명했잖아요. 이 태극기는 1300년도 고려 범종에도 그 모양이 있다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1300년보다 더 오래됐죠. 이 태극기를 최초 만든 태호 복귀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태극기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고려 국기라는 요래 나와 있잖아요. 이 조선일보에서 요 그림을 올려놨는데 대청 속국이라고 표시되는 그거는 이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선국기고 중간에 요거는 이제 고려국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대청 속국이라고 적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한반도가 청나라 이제 조선에 이제 포함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같은 나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8개를 이제 4개로 이제 만든 그 이유가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영의 일기 사화 기록에 그가 일본으로 가는 메이지 마루 천상에서 미리 준비해온 태극 8개도를 영국 영사 아스턴에게 제시했는데 영국의 선장 제임스가 너무 복잡해 쉽게 어렵다는 의견에서 8개에서 이제 4개로 이제 바꿨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영화라는 사람이 태극기를 도안을 했는지 아니면 고정이 도안을 했는지 분명히 공식적으로 이 태극기를 가지고 갔는데 이 박영화라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태극 8개를 4개로 바꿔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의 나라에서 이 길을 정해놓고 대외 다른 나라에 그것을 알리는데 정해놓은 것을 자신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태극기는 이 8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바로 이 군, 조선군이 사용하는 이 8개가 이제 맞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후에 이렇게 4개로 이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여기 자도끼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도끼가 검은색에 별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국립고궁박물관에 보장되어 있는 요 자도끼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영상은 최민식 주연의 명란해전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조용히를 세워라.
자, 여기 보면 초기 얘기를 세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발음이 좀 불분명해 가지고 뭐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별이 그려진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북두칠성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별이 일곱 개 그려져 있죠?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기에 이 천을 보면은 이거는 파란색으로 이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약간 고정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뭐 조선시대에 이렇게 파란색에도 뭐 이렇게 그려 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원래 자도끼는 이런 식으로 검은색 바탕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도끼는 중간에 이제 태극 팔기도가 이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 명란해전에 보면 이렇게 기가 그냥 별 자리만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삼각형으로 기의 바깥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것은 불꽃의 형상을 뭐 나타낸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의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끼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색깔은 이제 파란색이고 이순신이 현재 이 배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 사용한 국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설명이 내용 되어 있는 것처럼 자도끼는 군기의 하나로 행진하는 때 주장, 즉 장군의 이제 우두머리가 이제 사용하는 국기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평천국난에 여기 이 기를 여러 개 이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태극 팔계도도 있고 오색기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끼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청나라하고 이제 조선을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의 나라인 거죠. 그리고 총조가 됩니다. 그리고 요 고려는 이제 청조에 이제 속하는 이제 나라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대청속국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가 청조에 속한다, 청나라 조선에 속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이제 영균의 난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위키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영균의 난은 1851년에서 1868년까지 청나라 하북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이다. 강남 지역의 태평천국의 난을 과거에 동시기에 진행되었다. 영군의 난은 비록 진압되었으나 15년이 넘는 반란 기간 동안 청나라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혀 청나라가 붕괴되는 일조에 한몫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청나라의 화북지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북지역. 영교는 염자라는 유민 집단에서 시작된 도적대로 아니성가, 아니성가라니까 현재 붉은색을 표시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양자강이 이렇게 이쯤에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하가 이렇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양자강이 있는 이 부분에서 발생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희성과 하남성 일대에 퍼져나갔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죠. 1852년에 기근으로 가입자가 증가하자 18명의 영군 두령이 회의하여 장락형을 맹주로 세우고 준동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853년 태평천국이 북벌을 시도하자 안희영군과 하남영군이 이어 호응하여 봉기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55년 황하 제방이 붕괴하여 찬동성, 안희성, 북부 강토성 북부의 많은 백성들이 난민이 되었고 영군에 가입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기내란이 이쪽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태평 천국의 난까지 이어진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수도가 이제 북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난이 이제 발생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황제가 있는 수도를 이제 지기 위해서 항상 행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염기의 난이 이 아래쪽에서 시작해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태평천국의 난과 같이 발생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조선군한테 진압이 당하죠. 자, 염기의 난을 여기에 우측에 보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교정국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청나라, 영국, 프랑스 제2군, 미군도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염균은 오기군, 태평군, 하남군 이런 게 보이죠. 동명세력으로 태평천국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영교라고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균의 난과 태평천국의 난이 이제 합쳐져서 청나라, 영국, 프랑스 제2군하고 미국하고 같이 교전을 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염균의 난을 진압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미국, 프랑스, 영국이 같이 참여를 했다는데 이 그림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상하네요. 어차피 이 그림은 청조를 그려놓은 군이기 때문에 뭐 뺐을 수도 있겠죠. 현재 이 그림은 제가 따로 받아놓은 건데요.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염균의 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태극 파괴도에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할 때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보시는 이것이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한 태극 파괴도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죠? 여기 보면 깃발이 색깔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간에 보이시죠?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게 여기 바로 도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별자리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하기 좀 어렵지만 하여튼가 검은색 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도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현재 또 전체의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이 말을 탄 기마병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아마 팔기군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기마병의 흰 옷 차림을 보면은 가슴에 원이 없습니다. 자, 가슴에 원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나라의 병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은 같은 기마병이 보이죠. 자, 이 기마병은 가슴과 등에 이제 원인을 달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두 개의 복장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청나라하고 조선군의 복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청나라의 군기는 아마도 요 오색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붉은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용이 그려져 있는 그런 국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청나라 하면은 용 국기를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청나라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이제 국기를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게 청나라 국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청나라 국기가 이 군기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실제 청조는 조선이죠. 조선은 태극 8기도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태극 8기도가 주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조선군의 이제 기가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여기 보면은 또 재밌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에도 보면은 같은 태극 8기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검은색 바탕에 도끼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자, 우측에 지금 확대했는데 중간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자,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은색의 바탕에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제 조선군이 사용했는 도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최민식 영화에 나오는 명랑해전, 즉 이순신이 사용한 군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 도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색깔은 좀 다르죠. 자, 앞전에 서파에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파란색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차후에 뭐 색깔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색깔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 영화 제작 당시에 고정이 잘못돼 가지고 검은색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란색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끼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명량해전을 보면은 이런 KBS 역사 한방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명량해전의 당시에 바다를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한반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은 여기 진도군이라고 보이잖아요. 진도군에 보면 여기 사이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명락 해전이 발생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일본 전함하고 이제 조선 전함이 이제 다퉈가지고 조선이 이제 승리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좀 웃긴 게 이게 뭐냐면은 왜 일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이제 올라갔을까요? 사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면 이렇게 와가지고 꼭 이렇게 갈 필요는 없지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더 편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와가 뭐 이렇게 들어가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길이 여러 가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하필 이 지역, 물살이 험한 이 지역을 왜 통과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전쟁은 수도를 함락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본다면은 일본이 이 한반도 이 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마도를 거쳐가 뭐 이렇게 배를 이동해가 이런 식으로 해가 가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밖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더 수월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이 좁아 빠진 이 물줄기 진도를 통해가 왜 이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이게 조금 더 단축길이라고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명랑해전은 명랑대첩이라고 하기도 하고 1597년 선도 30년에 벌어진 전쟁이고, 정유재한 때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의 함선 13척이 명랑에서 일본 수군 함선 330여 척을 전멸에 가깝게 격퇴했던 해전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명랑해전은 1597년에 발발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열세척이라는 조선배가 330여 척의 배를 전멸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완전 엄청나지 않나요? 열세척의 배가 330여 척을 과연 배를 격파할 수 있을까요? 명란해전이 발생되는 바다를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임진왜란에 사용했던 이 배를 보면은 이런 형태의 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배 종류의 한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노를 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많은 노를 저어가지고 그렇게 물살이 강한 바다를 이동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현재에도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동력선을 이용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강을 노를 저어가지고 이동을 하고 바다를 노를 저어가지고 이동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요거는 뭐 일본 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거는 상상력 연구소 임진왜란 이야기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전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요렇게 바다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돛을 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돛을 다는 의미가 바람을 이용해가 이동하는 거죠. 이 노를 저어가지고 바다나 강을 이동하는 게 아니죠.
자, 이 노시라는 거는 노를 젓는다는 의미는 배에 정박을 하거나 잠시 약간 이동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즉 바람이 좀 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임시로 이제 사용하는 거지.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돛을 이제 달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는 지금 현대에 이제 그린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요거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KBS 영상을 보면 그 물줄기가 센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물살은 하루에 4번, 약 6시간마다 방향이 바뀐다. 물살이 워낙 세, 한 번 흐르기 시작하면 거스르기란 쉽지 않다. 배도 엄청난 동력을 이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정도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현대식 장비로 착용되어 있는 이 동력 배로 이동을 해도 이제 못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을 노를 줘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투를 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건 상식면에서도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명랑해전에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앞전에 설명한 그 바다를 씁니다. 여기에 이 물살이 엄청나게 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일본 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조선 배가 이 길을 이제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살이 그렇게 세는데 어떻게 여기에 배가 정박을 하고 이렇게 대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살이 강한 흐름을 타고 이제 일본이 배를 이동해 한양으로 진격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좁아 터진 강에 배가 300척이나 지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현재 실제적으로 지도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 너무나 이게 좁은 구역 아닙니까? 이 좁은 곳으로 이제 일본 배가 300척이 넘는 그런 배를 이끌고 이쪽을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조선수군이 여기 이제 대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막고 있다는데 좀 이것 좀 황당하지 않나요? 13척의 조선군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물살이가 300여 척의 배를 부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물살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배를 이동하면은 안 된다 싶으면 뒤로 빼가지고 가면 되지. 여기서 왜 계속 전쟁을 하나요? 배를 빼가지고 다시 우회하면 그만인 것을. 그리고 특히 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명랑해전이 여기서 이제 발생했다 그러면은, 일본 함선이 300여 척에 배가 침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바다에 뒤지면은, 그 전에 일본 선박에서 사용했던 그 포, 그리고 군병력이 먹고 마시던 그릇이나 그런 게 이제 발견이 돼야 되는데 전혀 유물이 발견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미지 확대해 보면 앞전에 여기 선박 보이시죠? 자, 여기 동력배가 이 화물 선박을 지금 끌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히 보면 여기 끈이 보이시죠? 하얗게. 자, 이 정도 이렇게 물살이 강한데 여기서 회전이 벌어졌다는 거는 그리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 강폭이 좁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현대도 이렇게 구글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좁은데 여기에 300척이라는 배가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300척의 배가 몰살할 정도면 그 배가 한꺼번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수장이 되고 몰살이 되지. 그러면 300척의 배를 일본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보면은 그러면 배가 한 줄 아니면 두 줄 상태로 이렇게 이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300척이라는 배가 한꺼번에 다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천천히 이동하면서 가는데 여기 전쟁이 앞에 벌어졌다가 이 300척 뒤에 있는 것이 다 이게 침수되고 이게 전멸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러면 이 배 뒤에 있는 배들은 당연히 우회가 반대로 돌아가지 어떻게 이쪽으로 계속 지나갑니까? 그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앞바다에 유물과 유적이 발견이 안 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명랑해전이라는 이 그림이 남아 있다는 거는 이거는 후대에 새로 그리거나 조작했다는 그런 지도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명란 해전에 당시에 이제 그린 이제 배라고 하는데, 이제 보십시오. 예전에 남긴 배인데, 이렇게, 그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떻게, 앞전에 본 것 같이 여기서 이제 벌어졌는 그림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위치나 그 상황을 예측해 봐도 전혀 이제 이 진도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좀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여기에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물살이 이렇게 강한데 이런 식으로 딱지딱지 붙어가지고 이동을 하면 배가 선박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구글 어스로도 보는 것 같이, 자, 여기 선박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배가 뜨금뜨금 이렇게 몇 척씩 이렇게 이동해야 됩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물살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자, 여기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물살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여기 물 흐르는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사진에까지 이렇게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얀색으로. 그렇기 때문에 밀지뱅터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나가 봐야 한 두 척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수군이 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교전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요 몇 척만 파손이 되지 나머지는 우회가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랑해전이 여기서 발생한 게 아니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훈민정음 언해문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뚱국은 황제께서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다. 그리고 상담으로는 강남이라 하느니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훈민정음 언해본으로 보면은 이 대륙 이쪽이 이 강남이고 이제 수도였다고 예전에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했죠. 이 당시에는 이제 세종 시대겠죠. 자, 그러면 명랑해전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수도가 이 난징이나 이쪽 부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 선박의 배가 이렇게 많이 이 바다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양자강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보시는 강이 이제 양자강이 되겠는데, 자, 이곳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배를 이 앞쪽 이 부분에 정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가 이 난징이라고 예상하면은 어차피 수도를 함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정박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쪽 위쪽 부분이나 이 아래쪽 부분에 이제 정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정박을 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도와 가까이 군인들을, 물자와 병력을 좀 운송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 일본 선박이 이제 주둔해 있다면 우리나라 조선 수군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쟁을 벌였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 13척을 이용해가지고 전쟁을 했다면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13척의 배가 노를 저어가면서 300여 척의 배를 침몰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척이라는 배는 사람이 노를 저어가지고 운행하는 배가 아니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력배인 것을 예측해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즘 현대의 무기가 좋은 배라고 할지라도 이 13척이 300척의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거는 현대 기술로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조선의 배는 이 동력선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 배는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 이동하고, 그리고 노를 저어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배이기 때문에 기동성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력배를 이용해 가지고
기동성이 좋은 동력배를 이용한다면 빠르게 이 300여척의 배를 이제 침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세종대왕 은해본을 보면은 이쪽 부근에 수도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은 수도를 점령하고 황제가 있는 그런 것을 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부분에서 오른쪽 이쪽 부분에서 배가 주둔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순신의 수군이 이 강을 따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동력배를 이용해 가지고 이 300척이나 되는 일본의 왜군 배를 침몰시켰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구역에 바다를 뒤지지 않는 이상은 유물과 유적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내용으로 보면은 한반도에서 명량해전이 발생했다는 것은 허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 은혜번호를 말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으로 우리나라다. 그것은 강남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염균의 난이 태평천국의 난하고 같이 시작됐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태평천국의 난이 거의 동시기에 진행되었다. 현재 한 영상을 또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제가 제작 후 올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대조선의 동학농민운동 태평천국 이렇게 제가 영상 제목을 올려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어느 외국 사이트하고 중공의 사이트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미지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 이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G9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 복장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장을 보면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데 갓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복 입은 조선인. 복장은 한복인데 청나라인으로 포기하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한복 맞죠? 외국의 또 다른 사이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뒤져봤는데요. 외국의 사이트도 이것을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거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평반란이라고 번역이 되죠.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의 또 다른 사이트인데요. 일일이 다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다 보면 같은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평반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평천국난이죠. 현재 중공의 한 사이트에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태평 천국의 난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하얀색 복장, 자, 이거 한복이지요. 자, 그리고 태평 천국은 중국 대륙에서 발생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요. 자, 태평 천국의 왕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큰 움직임을 만들 수 있었나? 자, 요 사진 보이시죠? 한복이죠. 자, 이것이 태평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전에 봤는 것 같이 염균의 난하고 같이 합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태평군이라고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이 검은색도 그렇고 이 노란색도 그런데 염균의 난이 이쪽 부분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평 천국의 난도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합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이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트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요거 한복이잖아요. 자, 이거 한복 고려복장 아닙니까? 그런데 태평천국이 난이 일어났는데 이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지 보이시죠? 자, 이 단지 모양도 지금 현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고려인임서 조선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륙에 태평천국에 나한테 이때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태평천국의 난이 이제 조선에서 이제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염균의 난에 보면은 여기 태극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도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우리가 청나라 군이라고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조선의 이제 군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예전에 제가 설명하고 공개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앞전에 본 것과 똑같이 태극 8개를 사용하고 도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균의 난과 태평천국의 난이 조선의 본토에서 이제 발생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바로 이 우리가 청나라 군이라고 알고 있는 이 군들이 다 조선군인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